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또 등기법을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부동산 등기,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적법을 하셨고, 이제 등기인데, 등기도 공시제도죠. 그래서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건데, 부동산에 관한 표시하고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건데, 지적과 비교되는 것은 지적은 부동산의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것이고, 등기라고 하는 것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 그다음에 권리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걸 등기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시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알리는 것은, 공시라고 하는 것은 말로 알리는 게 아니라 장부에다가 써두는 거였죠. 그렇죠? 네, 말로 알리는 게 아니라 장부에다가 써두는 건데, 우리가 기록을 할 때 그 기록하는 장부가 등기부라고 하면 거기에 기록하는 것은 등기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 장부가 등기부가 아닌 거에다가 기록할 때는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대장에다 뭐 하는 거예요? 대장에다 등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등기부에는 등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이나 등기나 본질적인 건 같은 겁니다. 써두는 거예요. 왜? 공시하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무슨 등기요? 부동산 등기예요. 그래서 등기는 여러 가지 등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등기가. 부동산 등기도 있고, 법인 등기도 있고, 임목 등기도 있고, 선박 등기도 있고, 여러 가지 등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만? 부동산 등기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어디다 기록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록하는데 그 등기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부동산 등기부예요. 그러니까 선박 등기라는 말은 선박 등기부에 등기하는 거. 임목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임목 등기부에 등기하는 거. 법인 등기는 법인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중개사 2차 공시법 시험 문제의 지문에 그냥 등기 나오면 무슨 등기? 부동산 등기 얘기한다. 따로 부동산 등기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등기하면은 부동산 등기를 전제로 깔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등기관이에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등기관은 법원 소속이에요. 지적은 누가 했죠? 국토교통부, 행정부에서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등기 사무를 법원에서 담당한다고. 법원 공무원인 누가? 등기관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디에? 등기부에다가 하는. 이 등기부가 무슨 등기부라고요? 부동산 등기부예요. 등기부에다가 어떻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무엇을? 부동산의 표시나 권리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부동산 등기를 한다. 자, 처음이니까 개념 정리 한번 해봤고요. 이 부동산 등기법을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이게 한번 이게 딱 논리만 꿰뚫고 있으면 한번 이해가 되면 무지 재밌습니다. 그래서 좀 지적과 달리 막 디테일하게 막 숫자 외우고 그런 문제는 없어요. 전체 논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 영어처럼 한번 딱 잡아두면은 점수의 변동이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은 점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목이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등기법을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이해 위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등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등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 등기법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좀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구체적으로. 등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공시법은 실제법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게 아니라 현실에서 하는 절차를 정한 법이라고요. 그래서 등기를 좀 구체적으로 와닿으시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등기부가 좀 눈에 선해야 돼. 등기부. 등기를 어디다 한다고요?
등기를 어디다?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등기라는 그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다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그래서 201페이지를 보시면, 201페이지가 아니라 199페이지. 199페이지에 우리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에서 2조에서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용어의 정의. 우리 지적법에서도 제일 처음 뭐였죠? 용어의 정의 있잖아요. 용어의 정의. 등기법도 등기법에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자, 등기부. 자, 등기부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 밑줄이요. 등기 정보 자료. 를 대원규칙 조항 바에 따라 편사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현재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예요. 종이 등기부가 아니라고. 전산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등기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등기되어 있는 데이터. 종이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밑줄 친 말 뭐라고요? 등기 정보 자료. 등기 정보 자료가 뭐가 된다? 등기부가 됩니다. 등기부. 데이터가 뭐죠? 정보 자료죠. 등기 데이터. 그걸 뭐라는 거야? 등기 정보 자료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부본 자료. 등기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자, 데이터인데요. 백업 파일 얘기하는 거예요. 백업 파일. 백업 파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등기부는요, 종이가 아니죠. 전산 등기부니까 파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본 파일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백업 파일 만들어 두잖아요. 그 백업 파일을 법에서 뭐라고 한다? 등기부 부본 자료 그래요. 백업 파일은 원본 파일하고 같아요? 내용이 그대로 복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기 부본 자료는 다시 읽으시면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작년 지문이었죠.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자재 기록된 자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기 부본 자료. 법에다가 백업 파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 등기부 부본 자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법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은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자, 우리가 부동산 등기할 때 이 부동산 등기에서 말하는 이 부동산은 두 개를 말해요. 토지하고 건물. 우리가 지적은 무엇만 대상으로 하죠? 지니까 토지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 등기니까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 두 개를 얘기한다고. 그럼 토지의 단위는 필. 그리고 토지를 셀 때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단위는 필. 건물을 셀 때는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센다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음미를 하시면 1필의 토지. 토지 앞에 붙는 말은 필이잖아요. 필. 1필의 토지. 그 다음에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고 한다? 등기 기록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 수천만 개, A라는 부동산, B라는 부동산, 수천만 개 부동산이 있다. 그럼 이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 데이터를 뭐라고 하고? 등기부. 등기되어 있는 전산 정보 자료를 뭐라고? 등기부라고 하고요. 그러면 A 부동산의 등기 정보 자료, B 부동산의 등기 정보 자료. 다를까요? 내용이? A하고 B는 다른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A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내용, B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서로 다르겠죠. 그럼 각 부동산마다 등기되어 있는 정보를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요. A 부동산에 등기 기록이 있고 B 부동산에 등기 기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럼 부동산별로 뭐가 있다? 등기 기록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씩 등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그래요. 이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등기 용지라고 표현해서 종이 시절에는. 근데 지금 이제 전산 등기 보니까 등기 용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겠다? 등기 기록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개념을 보시면 각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이 있는 거고 이 등기 기록이 모아져 있는 전체 데이터를
등기부라고 부르겠다. 이 말 뜻이죠? 예, 개념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쩔 때는 그냥 저도 수업 시간에 그냥 등기부 그럴 거예요. 그 등기 기록이라는 말에 그냥 등기부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원칙적인 개념은 이렇다.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을 살 때 토지하고 건물 얘기할 때 필지별로 등기 기록이 있다. 토지는. 그래서 1필의 토지, 그 다음에 건물별로 등기 기록이 있다. 1개. 이렇게 해서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고 한다. 등기 기록. 그런 거예요. 등기 기록.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202페이지. 20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목이 뭡니까? 일반 건물의 1등기 기록. 자, 이 표현 나오죠? 등기 기록의 말 나왔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하나의 등기 기록은요. 하나의 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쪽에 지금 건물인데요. 건물 등기 기록인데 표제부 보이세요? 표제부. 찾았어요?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갑구 보이세요? 갑구. 그 다음에 맨 밑에 을구라고 써진 데 보이세요?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 거로. 그래서 이 세 개가 하나의 뭐가 된다? 등기 기록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 표제부는 물건 쓰는데요, 물건. 자, 이런 거예요. 자, 이 부동산을 등기할 때 일단 어떤 물건인지를 써야죠.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내용을 쓸 때 일단 어떤 물건인지를 먼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 물건을 표시하는 데가 어디다? 표제부예요. 그럼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면 뭘 쓸까요? 토지의 표시.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면 건물의 표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표제부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의 표시 이렇게 제목 달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갑구, 을구라고 하는 데는 권리를 쓰는데요. 권리. 여기는 부동산 표시. 이게 지금 등기법 제일 기초인데 작년에 또 나왔죠. 이게 표제부가 뭐를 쓰는데 부동산 표시 쓰는 데고, 갑구나 을구는 이제 권리를 쓰는 거라고. 권리를 쓰는데 권리를 둘로 나눠서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 그럼 이 부동산에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이 있을 수 있네. 근저당권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전세권이니 근저당권 이런 것들은 어디다 쓰고? 을구에다가 쓰는 거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다 해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써져 있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틀을 보셨고, 자, 그럼 다시 맨 위에 표제부를 볼 거예요. 자, 표제부 보세요. 자, 표제부에 이제 첫 번째가 표시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칠까요? 표시번호.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맨 위에 표시번호 동그라미 치시고, 표시번호. 양식 보고 있는 거예요. 양식. 맨 왼쪽에 표시번호. 자, 그러면 표제부에 등기한 순서를 표시번호라고 한다.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여기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표제부에 등기할 때마다 맨 앞에다가 넘버링을 한다고, 번호를 붙인다고. 그 번호를 무슨 번호라고 한다? 표시번호. 용어 익히세요. 자, 표제부에 등기한 순서를 표시번호라 한다. 말이 들리시나고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OX는 안 할게요. 지금, 자, 그냥, 처음 하는데, 그냥, 자, 표제부에 등기한 순서를 표시번호라 한다. 이게 조문이라고. 표시번호 말 뜻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접수가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접수. 좀 양식 외우셔야 되는 건데요. 표시번호 옆에 뭐가 나온다? 접수가 나와요. 등기는 누가 해요? 저 등기관이 하는데 등기관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해준다고. 그럼 신청을 받는 게 뭐예요? 접수죠, 접수. 그럼 이 등기는 언제 접수받은 것이다 라고 날짜가 나오죠? 예, 접수가 2001년 3월 3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그래요. 토지 같으면 소재 지번만 나와요. 근데 이건 건물이니까 소재 지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건물 번호도 나오는 거예요. 자, 소재 지번. 자,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이게 뭐예요? 소재.
소재. 거기까지가 행정구역이 소재잖아요. 종로구 간수동, 내가 소재, 그 다음에 20, 이게 지번. 20에서 소재, 지번 썼고요. 그 다음에 건물 번호가 있으면 건물 번호도 쓰는데 이 건물은 건물 번호가 없어요. 작년에 건물 번호 낸 거예요. 건물 번호. 건물 번호는 언제 붙이냐면 집원 하나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을 때. 자, 이게 몇 번지야? 관수동 20번지야? 자, 관수동에 필지들이 쭉 있는데 20번지, 21번지, 22번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건 토지죠? 지번은 토지의 번호잖아요. 토지. 근데 건물도 토지 위에 있어요. 건물도 그럼 20번지 위에 건물이 있고 21번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을 표시할 때도 그 건물의 대지 지번으로 표시한다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대지 지번이 틀리면 다른 건물인가요? 20번지에 있는 건물하고 21번지에 있는 건물은 다른 건물이자고요. 그래서 건물의 대지 지번이 틀리면 그건 다른 건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22번지에 건물이 두 개가 있대요. 22번지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몇 번지 건물? 22번. 요거 22번지. 22-1이 아니라 22-1은 22-1번지에 있는 건물이고 이건 몇 번지고 22번지니까 이것도 22번지, 이것도 22번지.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건물이다. 그럼 지번만으로는 구분이 안 되니까 건물에다가 번호를 붙인다고.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예. 건물이 하나 있으면 건물 번호를 붙일 필요가 없죠. 그냥 지번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번 하나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뭘 붙인다고? 건물 번호를 붙여요. 그럼 건물 번호를 어떻게 붙여요? 건물 번호는 뭐라고 붙이고 싶으세요? 건물 번호. 자, 이거 우리 빌라, 이거 하나 빌라. 자, 우리 빌라 하나 주택이라고 할까요? 우리 주택 하나 빌라. 이건 건물 이름이에요. 한 동이라도 건물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되셨나요? 예. 여기가 우성빌라라고 할게요. 우성빌라가 요거하고 요거예요. 그런데 두 개잖아요. 집은 하나에. 그럼 뭐까지 붙여야 돼요? 건물 번호를 붙여야 된다고. 건물 번호는 건축 처음에 허가받을 때 건축주 마음이에요. 나는 한글이 좋다 그러면 가동 나동. 나는 숫자가 좋다 그러면 1동 2동. 1을 조금 빈약해. 101동 102동. 마음이라고. 예. 영어가 좋다 그러면 A동 B동. 그럼 요게 뭐예요? 한글인데 건물 번호.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이라든지 빌라 같은 데 있는데 한 동이면 몇 동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건물 번호라고 하는 것은 집원 하나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만 붙입니다. 없으면 필요가 없고요. 이 건물 번호하고 여러분들 그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도로명 주소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원래부터 집원 가지고 얘기할 때 건물 번호는 하나의 집원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칸에 건물 내역 나오네요. 건물 내역. 자, 이 건물은 구조가 뭐래요? 시멘트, 벽돌, 조, 그리고 슬라브 지붕. 우리가 이게 구조인데요. 예, 좀 이따 또 나오지만 건물은요 구조가 벽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벽 기둥이 있고 지붕. 그 건물의 구조를 얘기할 때는 두 개를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고. 두 개. 그래서 요 건물은 벽을 어떻게 쌓았고 시멘트 벽돌로 쌓았고 조. 이해되셨나요? 조라라고 하는 말이 벽 기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 기둥은 시멘트 벽돌로 쌓았고 그다음에 지붕은 슬라브 지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얘기해야 돼요. 뭐 아파트다. 그럼 철근 콘크리트 조 슬라브 지붕 이해되시겠냐고. 예. 그런 게 이제 구조. 그다음에 이 건물의 종류는 2층 주택. 아파트면 뭐 5층
아파트 이런 식으로 15층 아파트 이런 식으로 이거는 2층 주택. 그 다음에 면적은 120.34제곱미터고 건물이 그 다음에 부속물이 있네요. 지하실 돼 있대요. 지하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쓴 거죠? 건물 내역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기하는 기타 사항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토지부 부족고 그 다음에 갑구 볼 거예요. 자, 갑구 첫 번째 순위번호 동그라미. 지금 아무거나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동그라미 지금 두 번째 친 거죠. 아까 위에 표시번호하고 순위번호. 순위번호. 그래서 순위번호란 들어보세요. 갑구나 을구에 등기한 순서를 말한다. 맞는 얘기 하는 거라고 하니까 지금 표시번호는 표제부에 등기한 순서. 순위번호는 갑구나 을구에 등기한 순서. 용어를 다르게 쓴다고요. 그래서 표제부는 무슨 번호라고 부르고 표시번호라고 부르고 갑구나 을구는 순위번호 이렇게 부르요. 순위번호.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등기 목적 나오죠?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건 등기 내용이에요. 등기 내용. 자, 갑이 소유자인데요. 갑이 소유자인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을로 바뀐다고 할게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자, 갑에서 을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등기를 한다. 그럼 무슨 등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이 등기는 어떤 내용의 등기예요? 요거 하는 등기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잖아요. 그럼 이 등기 내용이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이 등기잖아요. 그 요 등기 내용을 우리 등기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기 목적이라고 표현해요. 등기 목적. 그럼 이 등기 목적은 뭐라고요? 소유권이 이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등기 목적이 뭐 일어나는 경우에 등기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거 얘기해야 됩니다. 목표 이런 뜻이 아니라고. 등기 목적 그는 무슨 뜻? 목적하면 무슨 뜻? 등기 내용. 등기 내용을 뭐라 하나? 등기 목적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갑에서 을로 소유자가 바뀌는데요. 자, 갑이 을한테 팔았다. 갑이 이것을 을한테 팔았다. 그럼 뭐예요? 매매. 자, 그 다음에 그냥 줬다. 자식한테 그냥 줬다. 증여. 그 다음에 갑이 돌아가셨다. 배우자는 없고 자식한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그러면 상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매매했어요. 소유권 이전해요? 증여했어요. 소유권 이전해요? 소유권 이전한다고? 상소. 소유권 이전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등기, 소유권 이전하는 원인이죠. 등기 원인.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등기 목적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른다? 등기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는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죠? 맞다고. 상속도 등기 목적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매매건 증여건 상속이건 등기는 똑같은 거라고. 등기 목적이 뭐라고? 다 소유권 이전인데 상속일 때는 원인이 상속, 매매면 원인이 매매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순위번호 옆에 뭐가 나오고 등기 목적 나왔고 목적의 개념은 잡으셨어. 그 다음에 이 등기 언제 접수받았는지 접수 일자 나오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나오죠. 등기 원인. 근데 거기 최초의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하거든요. 최초의 등기를 뭐라 한다? 보존 등기. 우리가 처음으로 대장에 등록하는 건 뭐라 그러죠? 신규 등록. 벌써 까먹으면 안 돼요. 지적에서 신규 등록. 처음 대장에 쓰는 게 뭐고? 신규 등록. 처음 등기부에 등기하는 게 보존 등기. 선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기억나세요? 요거 등기부 만들 때 처음 만들 때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등기부 만드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예,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예요. 그러면 최초 등기 보존 등기가 1번에 있죠. 근데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어요. 거기 비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매년 나오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의 특징은 뭐가 없다?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그리고 맨 끝에 소유자가 박영수로 나오고요. 순위번호 2번 보세요. 등기 밑으로 내렸으는 거예요. 2번에 무슨 등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2010년 5월 1일 매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김동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위에 박영숙에서 밑에 김동필로 뭐가 되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원인은 매매했다. 볼 줄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접수란 보시면 순위번 1번으로 볼까요? 접수가 2001년 3월 3일이죠. 2001년 3월 3일. 그 다음에 제 4562호 보이시죠? 제 4562호 동그라미 치시고. 접수번호라고 써. 접수번호. 4562호, 그걸 접수번호라고 그래요. 자, 접수번호는요, 말 그대로 무슨 번호? 접수받은 순서예요, 접수받은 순서. 그래서 우리가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데요, 각 등기소마다 매년마다, 뭐라고요?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접수받은 순서를 주는 거라고. 예, 접수받은 번호를 매기는 게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럼 접수번호가 빠르면 등기가 먼저 됐다는 뜻이에요. 등기는 접수 순서를 해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계속 접수번호가 연결되면 안 되니까 1년씩 끊는 거라고. 말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접수번호를 보실 때는 연도하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되셨나? 매 연마다 접수번호가 새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연도하고 같이 봐요. 이 접수번호가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등기부에 여러 개의 권리가 있다고 할 때 순위가 있을 거예요. 순위. 권리의 순위.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등기가 먼저 된 게 순위가 빠른 거라고. 여기까지는 인정? 등기가 빨리 된 게 순위가 빠른 거라고요. 그럼 등기가 먼저 됐냐 늦게 됐냐를 따질 때 등기는 접수 순서대로 해준다고. 무슨 순서? 접수 순서를 해주는데 그럼 접수란에다가 날짜만 쓰면 같은 날에 오전에 받은 거하고 오후에 받은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접수번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수번호는 뭘 정할 때 필요한 거냐면 권리의 순위를 정할 때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권리의 순위. 권리의 순위.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쓸 필요가 없어. 접수번호 왜 쓴다고요?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 거라고. 그러면 표제부는 뭘 쓰는 데예요? 이거 표제부는 권리를 쓰는 데가 아니라 부동산 표시 쓰는 데니까 여기다가는 날짜만 쓰면 땡이고 접수 번호까지는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표제부에 보시면 아까 2001년 3월 3일 이렇게만 돼 있죠. 제 몇 호 이런 말 없잖아요. 메뉴의 표제부에.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4번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냥 뭐만 쓴다. 접수 일자만 쓴다 이 말이에요. 접수 번호는 어디에나 쓰는 말? 갑구나 을구에만 쓰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볼게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김동필 나오고 78051 나오고 서울 강릉 역사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권리자를 쓸 때는 인적사항 3개를 꼭 쓰는 거예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권리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을구를 볼 거예요. 을구. 자, 을구는 뭘 쓰는데? 소유권 외의 권리. 그것도 그 을구도 권리를 쓰는 데이기 때문에 양식은 갑구랑 똑같아요. 맨 앞에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위번호 1번에 등기 목적이 뭐예요? 저당권 설정. 자, 갑이 A은행한테, 자, 갑이 A은행에서, 자, 1억을 빌리고요. 1억을 빌리고, 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 은행은 1억 빌려주고, 요걸 담보 잡았죠?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 잡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을 담보 잡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 그럼 A은행은 저당권자? A은행은 저당권자. 그럼 이 저당권 누가 만들어줬죠? 갑이 만들어줬어요. 소유자가, 자, 개념 잡으셔야 돼. 소유자가 돈 받는 대신에 권리를 준 거라고. 너 무슨 권리 가져라?
저당권 가져라. 그래서 은행이 뭐가 된 거고, 저당권자고, 만들어준 사람은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래서 이렇게 요 저당권을 만들어줬잖아요. 이렇게 소유권 외의 권리예요. 저당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설정이라고 그래요. 설정의 말뜻을 이해하시라고. 설정, 그럼 무슨 뜻?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럼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등기하는 거라고. 등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등기 내용이 뭐죠? 요구해주는 거죠?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 설정이 등기 목적. 이해하시겠냐고? 아까 요거는 등기 목적이 뭐고? 매매가 아니라 요거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요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하는데 은행하고 담보대출 계약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설정 계약을 했겠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설정 계약이 이 등기 뭐고? 원인.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등기 목적에 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 보이시죠? 예, 면접에서 설정 계약. 말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세권을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전세권 설정이죠. 전세. 그럼 밑에 2번에 저당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을 수 있나? 저당권도 있고 전세권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이 선순위인 거죠. 저당권이 1순위고 전세권이 2순위,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는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자, 여기 이 그림에서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이게 5년 전 문제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은행이 아니라 소유자라니까. 설정이 무슨 뜻? 아까 적으시는 것 같던데 설정이 무슨 뜻?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 주는 것. 만들어 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 설정. 만들어 준 사람을 설정자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설정자야? 소유자가 설정자야. 은행은 뭐고? 저당권자고. 개념 잡으셔야 돼요. 예. 은행이 저당권자고 소유자가 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고. 저당권 설정자.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막 뉴스, 막 부동산 뉴스 TV에 보면 기자들이 막 말을 혼동해서 써요.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해서 막 이렇게 쓴다고. 이해하셨습니까? 예, 느낌 오겠는데 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예, 설정해주는 사람 누굴 말한다? 소유자를 얘기하고 은행은 설정받은 거라고. 설정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은행은 뭐고? 저당권자고. 저당권자고. 자, 그러면 자, 순위번호 1번에 저당권 설정 접수 나왔고 등기 원인 설정 계약 나왔고 자, 맨 끝에 칸 일이 뭡니까? 맨 끝에 갑구나 얼굴에 맨 끝에 칸 일이 뭐예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럼 거기에는 권리자도 쓰고 기타 사항도 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그 저당권 설정 등기 거기에서요. 권리자를 찾아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부분에서 권리자를 찾아보세요. 권리자. 저당권자라고 써져 있죠. 저당권자가 넷째 줄부터 써져 있잖아요. 예, 넷째 줄에 저당권자, 우리은행, 법인 번호 나오고 사무소 소재지 나온 거죠. 그럼 그 저당권자에서부터 밑에 신사동 120번지까지 해서 그걸 동그라미를 치세요. 전체를 동그라미 치시라고. 예, 전체를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권리자예요. 아까 소유권 등기에서는 권리자가 누구예요? 아까 갑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권리자가 뭐예요? 소유자하고 이거 쭉쭉쭉 썼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면 권리자가 저당권자 하고 쭉쭉쭉 나오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면 전세권자하고 쭉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권리자, 소유권자도 권리자고 소유자도 권리자고 저당권자도 권리자예요. 그럼 권리자를 쓸 때는 3개를 쓴다. 아까 권리자를 쓸 때는 꼭 3개 써야 된다 그랬죠. 이름, 번호, 주소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럼 법인도
번호가 있다고. 그게 법인의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자, 그런데 그 구조는 똑같아. 이름 나오고, 이름 뭐고요? 주식회사, 의뢰은행. 그다음에 번호가 11011이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주소가, 사무소지가 신사동 120번지다. 여기가 권리자죠.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써져 있는 거 있나요? 그 칸에. 위쪽에 세 줄. 채권에 채무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전체를, 이제 나머지를 동그라미를 치세요. 다. 나머지를 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럼 채권액은 얼마고? 1억 2,500이고 채무자는 김민주고요. 자, 김민주 해놓고 73122로 있죠? 네, 73122호 지우세요. 새까맣게 지우세요. 이 책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31 지우세요. 지워. 주민등록번호 지우라고. 주민등록번호 지우세요. 새까맣게. 자, 일단 지우고 보세요. 예, 거의 문제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지금 나머지 위쪽에 동그라미 친 거 있죠? 그게 기타 사항이지. 지금 그 칸 이름이 뭐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쓰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권리자도 쓰고 기타 쓸 거 있으면 쓰란 얘기잖아요. 기타 쓸 거 없으면 안 쓰는 거고. 됐나요? 그럼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요. 일단 권리자 써요. 권리자를 근데 우리 등기부를 보면 현실적으로 등기 보면 위에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 써져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밑에 쪽에 있잖아. 저당권자, 권리자도 쓰고 기타 뭘 꼭 써야 되냐면 채권액, 채무자를 꼭 써야 된다고. 무슨 등기할 때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권리자 써요. 권리자는 당연히 쓰고 권리자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채권액하고 채무자도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연습하셨으니까 밑에 전세권 등기 보세요. 전세권에서 권리자 찾으셨어요? 전세권에서 권리자 밑에 쪽에 전세권자 해가지고 한영원 주민등록번호 나왔잖아요. 그게 전세권자 권리자고 그거 말고도 또 써져 있나? 위에 전세금하고 목적 지우세요. 목적이라고 하는 글씨 새까맣게 지우세요. 새까맣게 지워요. 자, 잠깐 다시. 자, 새까맣게 지우기 전에 뭘 지웠다는 거 한번 보세요. 목적. 시험용어로 활용해야지. 전세권 등기할 때 목적 안 써요. 지금 지웠잖아요. 지운 말. 뭐로는 안 쓴다고. 목적 안 써요. 전세권은 목적을 기록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목적 안 쓰고 그냥 뭐 쓴다? 범위. 지상권 이런 건 목적을 써요. 혹시 민법에 지상권 나가셨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지상권 등기할 때는 목적, 범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전세권은 뭘 안 쓴다? 목적 안 써요. 그냥 뭐 써요? 범위 씁니다. 목적 지우세요. 예. 그럼 뭐하고 뭘 꼭 쓰는 거예요? 전세금. 전세권이면 뭐예요? 전세금하고 뭘 써야 된다? 범위 꼭 써야 된다. 전세금, 범위. 자, 요런 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뭐하고 뭘 쓰고 채권액하고 채무자를 써야 되고 전세권에서는 전세금하고 범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등기부에 권리자를 쓸 때 뭐 쓴다 그랬죠? 등기부에 권리자를 쓸 때는 3개 써야 된다 그랬죠?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개 썼잖아요. 계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3개 쓰는데 등기부에 권리자가 아닌 사람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을 쓰는데 이 사람은 권리자가 아닌데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명 주소만 써요. 뭐는 안 쓰고 주민등록번호는 안 쓰고. 그럼 저당권 등기에서는 권리자가 누구고? 저당권 등기에서는 권리자는 저당권자, 권리자가 저당권자잖아요. 근데 저당권자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채무자도 쓴다고. 아까 채무자 있었잖아요. 그럼 채무자는 권리자예요? 권리자가 아니라 채무자라고. 권리자가 아닌 사람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대표적인 게 채무자 이런 거라고. 그럼 채무자를 등기부에 쓸 때는 주민등록번호 안 씁니다. 그냥 뭐라고 나온다? 성명하고 주소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 채무자에서는 새까맣게 지웠지. 기억나시죠? 김민주의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까지 쓰는 사람은 누구? 권리자를 쓸 때, 권리자가 아닌 사람은 성명,
주소까지만 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등기 기록을 보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번째 숙제입니다. 우리 지적법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숙제해야 되는 게 토지대장 그려보기. 숙제 안 내드렸나? 숙제라고 생각 안 하셨구나. 토지대장이 있으면 니은자 나오고 밑으로 내려오면 양쪽으로 나눠서 그리셔야 된다 했잖아요. 많이 그릴수록 외워집니다. 네. 한 10번 정도 그리면 되고, 등기 기록은 그리라고는 안 그럴게. 그리기라고는 안 할 테니까 대신에 등기 기록에 나오는 용어 좀 익히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 하실 거니까, 부동산 할 때 등기부는 무조건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눈에 선해야 돼. 그래서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용어, 동그라미 친 거는 무조건 기억하시고, 표시번호 어디 있는 번호? 표제부에 있는 번호가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구나 을구는 순위번호라고 하고, 갑구나 을구에는 제일 먼저 순위번호 나오고,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다. 거기다가 쓰는 게 등기라고요. 됐었죠? 예,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갈게요. 자, 가지고, 자, 그래서 172페이지 보시면, 자, 등기제도 172페이지, 등기제도 나오는데, 자, 오른쪽에 173페이지에, 자,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나옵니다. 자, 제목만 볼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제목을 봤을 때, 의미가 떠오르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 아까 요거, 등기가 물건별로 되어 있나? 물건별로 하나씩 등기록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물적 편성주의. 인적 편성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물적 편성주의. 그래서 아까 우리 조문 읽으신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씩 등기록 뜬다. 1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록을 둔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1부동산 1등기록 원칙. 그걸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아까 했어. 등기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다. 아까 접수 이런 말 나왔었잖아요. 등기는 신청해 주는 게 원칙이다. 이게 무슨 주의? 신청주의. 넘기세요. 여기는 심각하게 보는 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요. 무조건 등기될까요? 아니죠. 등기소에서 심사를 한다고. 심사해서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서류상으로만 심사해요. 서류상으로만. 현장에 와서 보고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심사하는 것을 형식적 심사라고 합니다. 제목에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 현장에 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실질적 심사라고 하는데, 우리 지적은 면적 이런 거, 경계 이런 거 걸려면 와서 측량해가나? 현장에 와서 측량해가잖아요. 그래서 지적은 실질 심사인데 등기는 형식적 심사예요. 그냥 사무소에서, 등기소에서 책상 위에서 그냥 서류만 조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형식적 심사. 네, 4번에 성립요건주의. 뭐라고요? 성립요건주의요. 자, 우리 여기서요. 민법 하셨다고 하니까. 자, 매매를 얘기할게요. 매매. 자, 매매했어요. 계약하고요. 잔금 다 치렀어요. 네,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나? 요거 해야죠, 요거. 뭘 해야 돼? 등기까지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성립한다?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이전이 성립한다. 잔금 치렀어도 등기가 없으면 응? 말을 해보세요. 소유권 이전이 성립하지를 않는다고. 그럼 등기가 소유권 이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네. 등기가 있어야 이게 성립한다고 이 말을 하는 거라서 등기가 소유권 이전에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무슨 주의 그러는 거예요. 성립 요건주의.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성립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등기가 부동산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형식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잔금 치르고 서류 왔다 갔다 하면은 소유권 이전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형식도 있어야 한다고. 등기부의 등기라는 형식도 갖추어야 진짜로 뭐가 되는 거야? 소유권 이전이 성립하는 거다. 그래서 등기라는 형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같은 말이 뭐예요? 형식주의 그러는 거죠.
그 옆에 제목이 달려 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제목이 뭡니까? 등기의 공신력. 그래요. 등기의 공신력. 공신력 또 하셨나요? 요 등기의 공신력. 공신력, 그럼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공시된 것을 신뢰, 믿은 사람. 공시된 것을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효력을 공신력, 그래요. 공신력.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냐면, 만약에 갑을 사에 매매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근데 저 매매 계약이 취소됐대요. 적법하게. 자,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그럼 무효돼요? 취소. 무효냐고, 무효. 소급해서 무효되는 거예요. 예, 취소했어요.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등기도 무효예요. 자, 매매가 이 등기 뭐죠? 원인. 그러니까 이 매매가 등기 원인이잖아요. 등기 원인이 무효면 등기도 무효예요. 자, 그럼 등기가 무효면 요것도 무효가 돼요. 아까 소유권 이전 언제 성립하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 이전 효력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제는 이게 유효여야 이것도 유효인 거죠. 근데 등기가 무효가 되면 소유권 이전도 무효가 된다고. 이게 판례의 논리예요. 그래서 줄줄이 엮여가는 거예요. 원인 행위, 요 매매가 무효가 되면 등기가 무효가 돼서 등기가 무효가 되면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니까 소유자는 갑이네. 갑이 되는 거라고.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라고. 소유자는 계속 갑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등기가 되어 있다고.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그럼 이 등기가 무효니까 원래는 말소시켜야 돼. 말소시켜야 되는데 말소 등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된다고. 등기는 아까 무슨 주의? 신청제. 그럼 이게 무효라도 등기부에는 남아있을 수 있나요? 을이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자라고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예요. 이 상태에서 병이 샀다고. 을로부터 병이 샀어요. 그럼 병은 샀을 때 등기 보고 사나요? 우리가 보통 거래를 할 때 등기를 보고 사는데 등기부에 누구로 돼 있어? 소유자가. 을로 돼 있잖아요. 그럼 병은 등기를 믿은 거죠? 그럼 이때 병을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기의 공신력이에요. 그럼 이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 그러면 등기된 것을 믿은 사람을 보호해준다고.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 돼요. 그럼 거꾸로 갑은 소유권을 잃어요. 소유자가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믿은 사람을 보호하지를 않는다. 그럼 그 얘기는 실체대로 계속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신력을 인정하는 게 좋은가? 인정하지 않는 게 좋은가? 자, 그럼 일단은 논리부터. 이건 여러 번 나왔으니까. 공신력을 인정하면 제3자가 보호되고, 공신력을 인정하면 등기를 본 제3자가 보호되고, 반대로 누구는 손해?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잃는 거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를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거꾸로 제3자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손해를 봅니다. 그럼 이건 누구를 더 보호하는 게 좋은 것인가? 는 것은 각 나라의 가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인가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고. 근데 각 나라마다 결단이 달라요. 각 나라마다 다 다르다고. 우리나라의 결단은 여기에요. 우리나라는 누구를 보호하겠다?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겠다. 손해는 좀 제3자가 볼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인정 안 한다? 공신력을 인정 안 한다. 이런 논리로 이해하십시오. 독일은 결단이 이쪽이에요. 독일은 제3자를 보호했다는 게 그네들의 선택이라고. 그럼 그 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누구는 손해? 진정한 권리자는 손해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면 공신력을 인정하면요. 등기가 힘이 엄청 센 거죠. 뭐만 보고 거래하면 돼. 등기만 믿고 거래하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라고. 공신력을 인정하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등기가 엄청난 힘이 있는 거니까 등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게 등기를 할 수가 없어. 등기를 한 번만 하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만 믿은 사람은 보호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할 때 공증서면이 꼭 있어야 되고 그런다고. 제도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하기가 쉬워.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사서 증서 가지고 그냥 사인 간에 쓴 계약서 내도 등기는 다 되는 거라고. 되셨습니까? 그게 제도가 다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공신력의 개념 보셨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쉬운 거죠. 우리나라는 등기부하고 대장이 따로 있나? 등기부 따로, 대장 따로 있다. 등기와 대장이 이원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7번. 오른쪽에 7번. 등기관이 잘못했으면 국가가 배상해 줍니다. 그게 무슨 주의? 국가 배상 책임주의. 등기관도 국가기관이에요. 등기관도. 자, 여기까지 제목만 보시면 어려운 거 없죠? 제목만 쭉쭉쭉 보셨을 때 어려운 내용 없었죠? 뭐 공신력이라든지 성립요건주의 이런 용어는 민법에서 배운 개념이니까. 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부동산 등기의 종류는 좀 끊었다 갈까요? 쉬었다 가시죠.